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산 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는 플랜비의 문대 문화데이트. 플랜비 문화협동조합 이승욱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F1963? 예, 요거 말씀하시려고요. 이번에 저 F1963에서 추가로 새로운 공간을 오픈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F1963은 폐공장을 레노베이션해서 네. 재생한 문화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목적 공연장이 석촌홀도 있고 국제갤러리도 있고 예술 전문 도서관도 있고 중고서점 또 커피숍, 맥주점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소비 활동과 문화여가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대중적인 공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공장 사택 건물을 다시 재건축해서 금난새 뮤직센터와 현대 모터 스튜디오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난새 뮤직센터를 보면 한 100여 명 정도의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독주회, 그다음에 챔버 수준의 소규모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강연회, 강습회 같은 이런 행사들도 진행할 수 있고 전문적인 음향 장비를 갖춰서 레코딩도 가능한 클래식 음악 전용 공간입니다. 그 객석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지상부는 유리로 이제 시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공연을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부산 출신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최욱 수장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예, 금난새 지휘자하면 부산 출신의 대표적인 음악가이기도 하고 항상 이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신 분이고 해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개관한 현대 모터 스튜디오는 이름만 딱 봐가지고 아무래도 자동차하고 연관된 것 같네. 네, 이 공간은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공간이지만은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거나 홍보하는 이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연관돼 있는 다양한 어떤 디자인의 경향이라든지 예술 콘텐츠들을 선보이는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보면 10m가 넘는 이런 대형 미디어 패널을 설치해서 영국의 지금 이제 처음 전시된 작품은 영국의 대표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인 유니버설 에브리띵이라는 그 그룹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은 저희가 저희 플랜비에서 2018년에 한번 국내 협력 작가를 초청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플랜비가 먼저 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초청을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니버셜 에브리띵.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한테 좀 생소하겠지만은 최초의 국산 자동차 혹시 박성원 포니. 아이, 저희 알죠. 역시. 나 사실 몰랐어요. 그 폰이 없었어요? 네. 우리 없었어. 9세대는 알고 있는. 엄청 잘 사는 사람들만 있었던 폰이. 다 웃기만 해요. 나 몰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폰이 모르는구나. 70년대 나왔던 최초의 국산 자동차를 오마주해서 이게 현대적인 어떤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다시 이제 컨셉화를 선보이기도 하고 또 서울의 강남에 한때 이제 그 브릴리언트 박스라고 하는 되게 이제 상징적인 어떤 화제가 됐던 미디어 작업이 있었는데 이 작업을 했던 목진호 작가가 와이어하고 정밀한 기계 장치, 그다음에 음악을 어우러진 좀 신기한 작품을 미디어 스트링스라는 이름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런 기업의 전시관은 제품을 단순히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의 역사나 또 어떤 가치, 비전을 이제 예술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좀 더 성숙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시관 하면은 엔진이 어떻게 되고 기술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기술 하면은 흑백 사진 좀 있다가 칼라 사진 좀 바뀌고 그죠? 맞습니다. 몇 세대 엔진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여기 미술관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전시관이 여기 펼쳐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이번에는 영도에 또 새로운 공간을 소개해 주신다고. 영도 요즘 굉장히 새로운 명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핫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영도 하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낙후된 지역이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식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영도 이러면 젊은 친구들한테는 영 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새로운 기대를 주는 공간으로 이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도가 이렇게 뜨게 된 데는 이제 저희 단체가 영도에서 5년 동안 깡깡예술마을을 했는데 이게 대표님 이제 좀 방송을 아세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기승전 이제 플랜 B.
좋습니다. 쌍강이 예술마을. 네. 이 부산대교를 건너서 이제 예. 영도대교 옆에 있는 부산대교를 건너면 이제 오래된 이제 부산의 어떤 어묵기업인 삼진어묵이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 인근 골목길에 아레아식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오픈했습니다. 예전에 골목길에 올망졸망한 집들이 모여 있는 이런 구조를 살려서 6동, 한 4평 남짓한 6동의 건물이 서로 연결된 아주 재미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공간에는 이제 70년 전통의 부산의 이제 기업인 송월타월의 다양한 제품들을 디자인 제품들을 선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지역의 술들을 소개하는 부산주당이라는 가게도 있고 아트 포스트샵도 있고 색다른 마카롱이나 안 그러면 타르트를 선보이는 디저트샵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윤스테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많이 소개가 됐던 전통 어떤 공예품들을 이제 그 선보이는 이런 이제 공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한마디로 오래된 장인들의 어떤 기술, 전통 이걸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되살린 그런 어떤 예전의 장인과 또 현대의 장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새로운 어떤 장터골목이라는 점에서 좀 재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뭐 여러 가지 전시 중에서는 수건 회사에서 수건의 변천사 뭐 이런 게 전시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소개되는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제품들이. 네. 그리고 지역술을 소개하는 부산주당. 네. 예. 부산에 그렇게 지역술이 많아요?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간시갑니다. 네. 갑자기. 아니 여기가 이제 대충 위치를 알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그 남포동 그 지하철역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한번 걸어가봤거든요. 다리 건너가지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여기 아기자기하게 골목들 안에 여기에 딱 낮은 집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죠.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게 또 술에서부터 디저트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다 같이 가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일상이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있는데 또 반가운 축제 소식도 있다고요? 네. 부산은 영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영화제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다른 영화제들은 다소 좀 이제 가려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간 뭐 부산 영화제 외에도 다양한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미 개막을 했습니다. 제38회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막해서 해운대에 있는 영화의 전당과 강북동에 있는 B&K 아트 시네마에서 4월 26일까지 다양한 이제 상영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제는 부산 영화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됐죠. 1980년도부터 부산 지역의 독립 단편 영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출발해서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40년 전통 역사를 가진 행사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예외의 상태라는 주제로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무너진 일상,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린 작품들을 다수 선보인다고 합니다. 무려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3,000편 넘는 작품들이 출품됐는데 이걸 이제 엄선해서 125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보통 단편 영화라고 하면 저희가 장편 영화는 한 100분, 12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영화는 보통 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상영 시간을 가지는데 영화가 짧은 만큼 새로운 주제를 소개한다든지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실험성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시는 매니아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양한 국가와 장르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다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단편 영화니까 독립 영화 뭐 이런 영화 감독들의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싹 살피면서 이 영화 감독은 분명히 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늠하는 공간으로 또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그쵸?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 지리멸렬이라는 작품을 보고 야 대단하다 했는데 이런 거장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요런 데 그때 찾아가지고 뭐 좀 투자 좀 하지. 뭐 또 기승전 투자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코로나 방역 2단계로 격상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뭐 준수하면서 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시 소식 준비하셨네요. 그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술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공연이 취소되거나 전시가 취소되고 위축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 작업의 주제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 감염병 시대에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인가라는 이제 사회와 고민들이 이제 예술가들의 고민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오늘부터 이제 개막해서 9월까지 장기 진행되는 기획전이 있는데 전시 제목이 이토록 아름다운이라는 기획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 그리고 함께 이 시대를 이겨나가자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인데요.
그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무분별한 개발에서 이제 기후 위기가 생겨났고 생태 파괴에서 이 모든 문제가 기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이런 이제 어떤 역설적인 제목으로 이 상태 파괴, 기후 환경, 또 현재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또 대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뭐 여기에 이제 그 소개된 작품 중에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부산에 이제 사운드로 작업하는 재미난 이제 정만영 작가라는 작가분이 있는데 일본에 이제 그 카와사키 요시히로라는 작가하고 협력해서 지리산 실상사에서 이제 바로 라이브로 보내주는 영상 네. 사운드, 그리고 도쿄에서는 이제 오쿠타마라는 숲의 소리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미술관을 전송해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좀 흥미로운 작품들도. 아 지금 그럼 예. 거기서 뭘 설치해놓고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예, 미술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 때로는 오. 지나가는 산짐승의 소리가 들리기도 네네. 하고 그런 이제 작품. 그러니까 뭐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예, 진행되고 야, 있습니다. 굉장히 야, 이색적인. 이거는 예. 굉장히 야 아이디 좋네요. 예,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책 끝으로 책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도 오랜만에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네. 합니다. 그 혹시 요즘 어그로라는 말을 이제 젊은 세대는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뭐 대체로 알죠. 뭐라 해야 되노 뭐 자극적인 네. 그 일부러 막 이렇게 안 네. 좋은 내용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관심 받고 싶어.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너 그 예.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 너무 좀 그게 안 좋은 말이죠. 부정적인 네. 거.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영어에서 어그레시브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이게 또 네.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억지 부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네. 악의적인 행동을 해서 이제 화제를 모으고 그래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간종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이번 소개한 책은 여기에 대한 이제 책인데 그 이런 어떤 어그로 관종들이 정대하는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한 그 문화 연구, 사회 비평서입니다. 책 제목이 프로보커터인데요. 네네. 예, 우리말로 옮기면 한 도발자 정도가 될 것 도발자.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어그로꾼, 뭐 간종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사전적 명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저자는 이제 현대사의 여러 양상을 분석하면서 왜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가 정대하면서 관심이 돈을 버는 시대다. 주목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런 중목 경쟁의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올라가면 광고가 붙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아무 댓글이 안 달리는 것보다 악플이라도 꼬리를 무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자극적인 언행을 통해서 주목을 끌어내는 이런 선을 넘는 행위들이 행행하게 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이제 어떤 양상에 기반해서 최근에 이제 뭐 정치평론이나 사회평론에 있는 다양한 국내 사람들 뭐 진중권, 서민, 김어준, 강용석 이런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하고 뭐 심지어는 서구의 이제 트럼프 같은 정치인들이 네. 어떻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문화 평론가도 아니고 정치를 이야기하지만 정치 평론가도 아니다. 그리고 뭐 사회에 대한 발언을 하지만은 결국은 내용 없이 공허한 관심을 끄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회 운동가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제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아직 이제 만으로 20대의 어떤 젊은 연구자인데 그래서 뭐 한때 음악을 공부하기도 하고 영화를 공부하다가 지금 인문학을 공부한 다방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진 연구자이고 20대 연구자의 어떤 좀 오래간만에 신선하고 흥미로운 어떤 작업이라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그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자극적으로 가야 되나라고 하다가 에이 언감생심. 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네, 그냥 갈 길 가자. 네. 언젠가는 우리도 또 뭐 자갈 찾으면 오래 들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항상
신숙하면서도 예, 그래도 예. 꼭 짚어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채워나가는 예, 자갈치 아줌매라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우리 사랑받는 이승욱 자리. 대표님도 네. 그렇게 자극적인 분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우리 자갈치 아줌매는 그냥 우리가 꼭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자극하는 프로지 이상한 자극을 주는 그런 프로 자극적인 말을 행하게 하는 그런 프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플랜비 문화협동조합의 이승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저